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도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 멕시코에서 땅에 묻혀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이 분수처럼 솟아나서 사람들이 공짜 기름이다 생각하고 양동이 같은 건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화재가 발생해서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석유 생산국인 멕시코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짙은 어둠 속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이내 들판 전체를 집어삼키는데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을 치면서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네. Se le ponía a los ojos rojos. Se veía borroso ya la gente. 현지 시각 지난 18일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이달고주의 한 송유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90여 명, 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도 많아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폭발 원인이 뭐였는지가 밝혀졌나요? 네,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유관에 뚫린 구멍에서 샌 기름이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 현장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네. 송유관에서 기름이 정말 분수처럼 솟구치죠. 그러네요. 양동이를 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나게 기름을 담습니다. Buscaba ese líquido para sustentar los gastos del campo, de la familia. 당시 현장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근 주민 7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송유관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화재로 번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구멍이 왜 뚫려 있었던 건가요? 네, 멕시코 당국은 누군가 기름을 훔치려고 고의로 송유관에 구멍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멕시코에서 기름 절도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송유관에서 발견된 구멍만 12,000여 개가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이제 하루 평균에 거의 한 42개 정도가 생긴 셈인데요. 네. 2014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한 3배 그렇죠. 정도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인 페맥스는 매일 도둑 맞는 양이 차량 600대분, 약 1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추산 피해액만 연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Conforme eliminamos una ponen otra. Aquí mismo. Aquí debe haber 2 o 3 reparaciones. Por ese hoyo tan grande. 심각한 문제는 송유관 훼손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난 2010년 푸에블라 주에서도 송유관이 폭발해서 20여 명이 숨지고 마을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됐습니다. 네. 2015년 토바스코에서는 새어나온 기름이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서 인근 주민 10만 명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 규모를 봐도 그렇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도둑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지 매체는 기름 도둑의 주범으로 멕시코 마약 조직인 카르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은 각 지역에서 절도와 유통, 판매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또 지역 주민들과 결탁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등 정말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조직은 석유를 훔치기 위해서 최신 장비까지 동원합니다. 불법 도청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뒀다가 유조차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석유는 암시장에서 싼 값에 거래되거나 미국 등지에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몰래 팔아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gún una perforación dura de 20 minutos hasta 40 minutos. 하지만 유조차의 이동 경로라든지 송유관의 위치 등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 때문에 정부는 페맥스 소속 직원들이 깽단과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기름절도와 전쟁을 선포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네, 이미 주요 송유관의 가동은 중단한 상태고요. 네. 또 트럭이나 열차를 이용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석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네. Vamos a continuar hasta normalizar la situación del abasto. 하지만 석유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아수라장입니다.
주유소마다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사람 등은 기름통을 든 채 줄을 섭니다. 문제는 몇 시간씩 기다려도 휘발유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Hasta en las calles estaban robando la gasolina de los carros, los estaban ordeñando. Ayer en otra gasolinería hubo hasta peleas, se pelearon por la gasolina. 보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이 페맥스는 유류 운반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을 뿐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외신들이 전한 이 기업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많이 다릅니다. 네. 페맥스는 멕시코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었지만 2002년 이후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해마다 50억 달러 영업 손실을 봤고요. 또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석유 절도와 방만한 경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 때문에 70년이나 넘은 이 낡은 정유 시설에 새롭게 투자할 능력이 없어서 원유 생산량이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멕시코 정부는 우선 페맥스에 4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네. 또 새로운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시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문제가 잘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임 멕시코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